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반 미스트리 채널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티컬 리딩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트레이닝 부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메인 트레이닝 연습을 한번 해보기 전에 앞서서 크리티컬 리딩을 어디 부분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예를 한번 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예를 위해서 제가 드린 게 이제 테슬라라는 기업, 테슬라라는 회사가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크게 발전하고 굉장히 세계를 계속해서 향후 몇십 년을 계속해서 주도해 나가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회사일까? 라는 것을 주제를 가지고 한번 테슬라를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테슬라 작년, 재작년에서 뭐 주가가 엄청나게 오른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회사의 어떤 기대를 갖고 주식뿐만이 아니라 테슬라가 만드는 자동차,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대들을 많이 갖고 계시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뭐 낙관적인 전망을 보이기도 하고, 다른 데서는 좀 비관적인 그런 뉴스와 전망을 보이기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바라보고 읽어보고 나를 생각해 봤을 때는 테슬라의 앞날은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영화롭고 대단하고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밝은, 그렇지만은 아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최근에 주가 동향, 그리고 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미국의 지금 경제 지표나, 아니면 지난달 전기 자동차의 판매 실적을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지난달에는 미국 내에서 전기차의 판매가 다른 브랜드의 제품, 현대 아이오닉 같은 그런 제품들은 굉장히 20% 이상 판매 실적이 오른 반면에 테슬라는 반대로 9% 정도가 떨어졌어요.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의 뉴스나 아니면 다른 소식들, 정보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분석해 봤을 때, 앞으로 올 한 해 동안, 최소한 올 한 해 동안의 테슬라의 주가는 700선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800선을 넘기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최저가로 친다면 400선대, 500선 밑에도 최저가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향후 5년 동안의 그 테슬라라는 회사의 성장이나 그 움직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획기적인 어떤 발전이나 기술의 어떤 기술 차이로 인한 새로운 혁신적인 그런 일들을 이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일반 자동차 기업, 현재 뭐 주가로는 450불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기존의 완성차라고 얘기하는 일반 자동차 기업과 큰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그 회사들보다 아래쪽에 위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 생각을 합니다. 획기적인 발전, 아니면 획기적인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테슬라가 전기차를 생산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계속 강조해 왔던 것, 완전 자율주행. 그러니까 아예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자동차가 알아서 가는 어떤 돌발 상황이나 그런 일들이 그런 일들이 생겨도 운전자가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의 완전 자율주행을 이루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완성시키기에는 지금의 테슬라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의 어떤 발전 단계들을 봤을 때 테슬라 자동차가 그렇게 앞서 있지는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미국 내에서 기존의 자동차 전통적 벤츠라든가 BMW, 아니면 현대, 그리고 일본의 차들도 이제 전기차를 생산해서 전기차가 이제 소비가 되기 시작했는데,
주행거리의 차이를 빼고서는 자동차의 디자인이나 성능 면에서 크게 지금 제가 볼 때는 테슬라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대중에 팔리는 일반 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도 제가 BMW 모델들을 좀 보긴 했었는데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이쁘고 또 BMW나 벤츠 같은 경우에는 고급차라는 사양에 자기들의 전통적인 브랜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런 브랜드 이미지로 버티거나 아니면 뭐 테슬라 쪽에서 차값을 자동차 값을 이렇게 인하를 해서 보편적인 그런 전기차, 모든 서민적인 전기차로 이렇게 모드를 바꿔서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기술적인 차이나 아니면 테슬라 제일 먼저 만들어서 제일 먼저 선도하고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회사라는 이점을 빼고서는 테슬라가 지금 현재의 어떤 회사의 위상이나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상으로 테슬라는 벌써 올해 자동차 값을 한 3차례 이상 인상을 했고 더군다나 회사의 직원들을 10% 이상 감축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주어진 정보나 아니면 전체적인 동향을 바라보면서 해석하고 분석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크리티컬 리딩이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분석한 결과를 잠깐 나눠봤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연습하려고 하는 크리티컬 리딩의 첫 번째 책은 오늘은 책으로 제가 선정을 했는데 이거 아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실 거예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입니다. 예, 사실 이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 이 책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유발 하라리라는 저자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자에 대해서는 앞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게 히브리 대학은 이스라엘의 그 주이시 계통의 학교거든요. 그래서 성서나 구약적인 그런 세계관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유대인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뭐 구약부터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뭐 하나님 중심적이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겠지만 사실 세계 2차 대전의 유대인 학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아픈 고통을 당했어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회의가 굉장히 커지게 됐습니다. 왜 선택받은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죽는 상황에서도 구원하시지 않는가, 막 그런 회의나 아니면 그런 어떤 고통에 대한 그런 또 성찰로 인해서 사실 많은 수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는데 신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는데 대신에 이제 신은 이신론적 유물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세상이 알아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원리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물질 세계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 물질 세계에서 떨어져 나가셨다. 그 다른 곳에 이렇게 올라가 있고 물질 세계에는 창조 이후에 관여를 하지 않으신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신론적 유물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유발 하라리 역시 이 역사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역사를 가르치는 이 시점, 사관이라고 그러죠. 역사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이 이신론적 유물론에 가깝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왜 제가 사피엔스라는 이 역사와 관련된 책을 갖고 왔냐면요. 사실 이 책을 여러분 역사는 크리티컬 리딩 하기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역사 자체가 정해진 주어진 팩트들, 사실들을 바라보고 그 사실의 단편들을 수집해서 분석하고 해석함으로, 그러니까 크리티컬 리딩을 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그
그때 당시에 뭐 몇백 년, 몇억 년 전, 몇천만 년 전, 아니면 몇천 년 전에 삶이나 생활의 모습을 해석해낸다는 거죠. 이러이러했을 거라고 추론하고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리티컬 리딩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학문 분야라고 볼 수 있고, 또 이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유발 하라리가 주장하는 바들이 그런 같은 팩트를 가지고 기존의 역사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해석과 주장을 내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를 바라보는데 굉장히 재미가 있고 크리티컬 리딩으로서 이렇게 분석하고 다시 한번 이해해 보는데 의미가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앞에 이게 딱지 보이시죠? 이 태그 안에 이렇게 쓰여진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를 이렇게 쭉 바라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조그만 2100년이면 현생 인류 사라질 것 뭐 이렇게 되고, 그 밑에가 뭐라고 쓰였냐면 전 세계 지식인을 단숨에 사로잡은 초대형 베스트셀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크 저커버그 추천,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책, 뭐 이런 식의 광고 문구들을 쭉 올리는데, 이 책에 대한 어떤 테스트모니가 되겠죠. 이 책이 뭐 그런 가치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보증한다 내용에 대해서 뭐 그런 얘기가 되겠지만, 이 편집하는 형태의 구성이 살짝 제 뭐랄까 신경을 건드리는다 그럴까요? 제 기분을 좀 상하게 한다거나 그런 배치인데, 왜냐하면 이 책을 제가 살 때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이 책의 출판고가 한 700만 부 정도가 됐어요. 전 세계 지식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상 여러분 전 세계 지식인들은 700만 명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700만 명이라고 했을 때 전 세계 인구를 70억이라고 간주했을 때 0.1%밖에 안 돼요. 표현은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지식인들을 사로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0.1%의 사람들의 관심, 자기네 책을 하는 0.1%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들의 지식인으로서 이렇게 포장하는 그런 것과 동시에 그 밑에 더 큰 글씨로 이제 마크 저커버그가 추천한 도서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면 마크 저커버그는 누굽니까? 페이스북을 만든 세계 0.1% 안에 들어가는 누구예요? 부자들 중에 하나예요. 결국 이 책은 전 세계 지식인을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0.1%의 사람 안에 들어가고 싶으면, 혹은 0.1%의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이런 책 정도는 읽어줘야 된다라는 식의 어떤 보이지 않는 복선으로 광고를 이렇게 꾸며놓고 있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잠깐 시간에 모든 거 다 할 수는 없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른 이신론적인, 저자가 유물론자적인 그런 해석이라는 거 볼 수 있는 그런 주장들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오늘은 살펴볼 거, 이 책이 가장 유명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다른 역사학자들과 달리 이 책에서 유발 하라리는 선사시대 때 인간들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주장의 근거로서 얘기를 하면 그때 당시에는 훨씬 풍부한 자원이나 이제 먹거리들이 있었고 애써 사냥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을 이렇게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어요. 지금의 70억의 인구들이 사는 인구가 적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지금 한 사람이 정상적인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갖춰야 할 게 많습니다. 옷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교육도 그만큼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 학교 교육이나 이런 공교육 훈련도 이렇게 받아야 하는데, 근데 꼭 제가 볼 때는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게 훨씬 더 편하다. 경쟁이 덜하고 인구 밀집이 더 작고 그 다음에 자연은 지금과는 달리 훨씬 더 많은 먹거리를 풍족하게 보유할 수 나눠주고 있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꼭 오래 더 잘 살았다라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살펴볼 때는 물론 인구 밀도가 적기 때문에 더 많은 자원 확보나 이제 식량 확보가 더 쉬웠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기후의 변화가 굉장히 취약해지죠. 이 기후의 변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기후의 변화가 취약하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생존을 위해서 이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지역별로 모든 곳에 다 균등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뜨문뜨문 퍼져서 살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많고 자원이 풍부한 곳, 그것을 중심으로 오되 기후 변화가 적어서 따뜻하고 훨씬 더 괜찮은 지내기 더 괜찮은 지역 먼저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과는 인구가 다르다. 물론 인구가 지금의 인구보다 훨씬 적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구들이 밀집하는 밀집도가 지금보다는 훨씬 적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 문명의 4대 발상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기후변화도 적고 수자원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농경으로 인한 뭐겠습니까? 먹거리나 식량 확보 그리고 자원의 확보가 용이한 곳에서 이제 문명이 발생하게 됐다는 거였어요. 그때도 우리 지금처럼 인구가 많거나 아니면 지금의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느끼는 것처럼 경쟁이 심하거나 그러진 않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그런 밀집된 상황에서 경쟁이 아예 없이 편안하게 모두가 자기 먹고 싶은 만큼을 다 먹을 수는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힘이 있는 사람들은 더 편안한 지역으로 살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기후변화나 이런 데서 더 바깥쪽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더 지금보다 어쩌면 더 큰 노력을 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사람들보다 그들의 평균 수명이 훨씬 더 높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인간의 어떤 현상, 인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제가 기독교인이니까 인간의 창조된 성향 자체가 이렇게 뜨문뜨문 되어서 편안하게 혼자 아니면 한 가족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성향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교류나 사회적인 관계가 없이 고립되어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고립된 그런 환경, 그러니까 먹을 것이나 자원은 풍부해도 어떤 사회적인 관계나 여러 가지의 어떤 교류로부터 이렇게 떨어진 고립된 환경에서는 인간은 오래 살 수 없다. 스트레스가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적어도 고립된 사회에서 그 고립된 것으로 인한 외로움이라든가 그런 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발 하라리가 주장하는 주장과는 다른 일반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에도 분명히 일리는 있고 양쪽을 다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꼭 유발 하라리의 주장이 옳다고만은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피엔스 쪽에 잠깐 시작을 좀 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 사피엔스 책에서 이야기하는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주장들에 대해서 제 입장과 제 나름의 해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바 미니스트리 채널이었습니다.